지난 10월 1일은 국군 창군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의 국군이날 기념식 행사는 건군 이래 최초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의 면모를 과시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여정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피력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국군의 중심에 특수부대가 있다는 점은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군에는 6개의 특수전 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해군 특수전 전대와 해난 구조대, 공군 탐색 구조 비행전대 및 공정통제중대, 해병대 특수수색대 등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전을 주도해 단시간 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한국에서의 대체 불가 부대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부대 구호로 유명한 육군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한국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준비한 것이 시초라는 얘기입니다. 38명으로 시작된 특전부대는 6.25 전쟁 당시 북파 공작 부대로 활약한 일명 켈로 부대로 이어졌습니다.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지금의 특전사로 거듭났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게릴라전과 수색 및 정찰, 인질 구출, 주요 시설 폭파 등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맹호부대와 백마부대에 배속돼 적교란과 기습작전 등의 특수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시가 아닌 평시엔 무장공비 침투 시 작전을 주도하는데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각종 작전에 투입돼 무장공비들을 막아내는 수훈을 세웠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창설된 특수임무여단 역시 유명합니다. 제13 수특전여단으로 개편된 이 부대는 처음에는 참수부대로 소개됐습니다. 과학화된 장비와 다양한 자산을 운용해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해군의 특수부대는 UDT실과 SSU가 있습니다. 우선 1955년 수중폭파대로 시작된 해군 특수전전대는 1975년 특수전 임무가 추가되면서 UDT실 부대가 됐습니다. 상륙작전에 앞서 적 해안의 침투에 기뢰 등 수중 장애물과 해안포, 레이더 등을 제거하고 상륙부대에 각종 해안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부대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1월 21일 새벽 인도양의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에서 한국 해군의 특수부대가 해적들에게 피랍되어 소말리아로 끌려가고 있던 한국의 화물선을 급습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선원들을 구출한 작전을 말합니다. 해군 SSU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극한의 재해와 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일 해상 공작대로 창설된 이래 세계 최대 수심 인양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 능력이 기네스북에 등재됐을 정도입니다. SSU 대원들은 극악의 환경에만 투입되는데 이에 대비해 훈련 내용 중 마스크에 물을 채우고 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하는 극한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군에도 베레모를 쓰는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우선 제6 탐색 구조 비행전대입니다. 여기에는 적갈색 베레모를 착용하는 항공구조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조난한 파일럿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1958년 8월 제33 구조비행대대로 창설된 이후 최신 기종 헬기로 전력을 보강하고 인원을 늘리면서 1995년 전대급 부대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2000년 이전까지는 공군의 항공구조 임무를 미 공군이 대신해줬지만 현재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5공중기동비행단 예하 공정통제중대 역시 공군의 특수부대입니다. 붉은 베레모를 착용하는 공정통제사가 속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투입돼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부대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 활주로나 관제시설이 없는 곳에 먼저 침투해 기상과 풍향 및 풍속 등의 정보를 아군 수송기에 알려주고 수송기가 원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20여 명 정도만 있을 정도의 소수정예로 한국의 특수부대들 중 가장 적은 인원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동티모르에서 한국군 수송기 관제 임무를 수행했으며 2005년 이라크전 당시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 파병돼 기상상황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가장 최근에 창설된 특수부대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출범한 이 부대의 주임무는 특수정찰, 직접 타격 등입니다. 강력한 특전사를 보유한 한국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국방 분야 협력은 1980년 수교 이래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2011년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급진전됐습니다. 아크부대 파병 자체가 UAE의 아부다비 왕세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UAE군 부총사령관인 그는 2010년 5월 방한 당시 한국 특전사의 훈련을 참관한 뒤 이런 부대가 우리 UAE군을 훈련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UAE는 그해 8월 한국 정부에 특전사 파병을 공식 요청했고 이듬해 1월 특전사 150명이 아부다비 아라인의 특수전 학교로 파병됐습니다. 부대명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했고 파병된 장병들은 UAE 군 교육, 연합훈련, 유사시 교민 보호 등을 수행하며 통상 6개월마다 임무교대를 시행했습니다. UAE의 핵심 안보 전략 중 하나는 다른 나라와 협력 관계의 구축입니다.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군 주둔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호주 등 6개국 3,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외국군 주둔은 선진국 군사 노하우를 배우는 좋은 기회인데 한국 아크부대는 특히 특수전 분야에서 UAE군의 능력을 키워주는 롤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AE는 한국과 연합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특수전, 고공 해상특전 등 아크부대 각 팀에 UAE군 장병 2~3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UAE군 관계자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우리가 아마추어 군대에서 프로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크부대는 UAE가 다른 나라 연합훈련은 모두 취소했는데 한국과의 연합훈련은 100% 지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위력을 인정하듯 게임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을 비롯해 해군 특수전전단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부대로 여러 밀리터리 게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PC 및 콘솔 FPS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와 배틀로얄 모드 워존의 대한민국 특수부대 오퍼레이터 스킨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으며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게임 속 전투에 더욱 실감나게 임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사실 밀리터리 게임에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등장하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스페셜 포스에는 해병대와 특전사가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로 등장한 바 있으며 스페셜 포스 2에는 해군 특수전전단이 출전했습니다. 외산 게임 중에서는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가 대표적인데 레인보우 식스 로그스피어와 베가스 시리즈의 한국인 캐릭터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밀리터리 게임에서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점차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네이비실을 비롯해 영국 SAS, 프랑스 지젠느, 러시아 스페츠나츠 등 세계적인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